안녕하세요. 또 못 자고 있는 자다가 사실 못 잤죠. 예, 시장 보고 있어가지고 또 시장이 뭐 어떤 다른 의미로 뭐랄까 변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으면 좀 손실 나면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덜 먹거나 그러니까 잠이 들겠네요. 커피를 좀 더 마시겠습니다. 5시니까 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일찍 일어나셨겠죠. 밤새 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고 보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제목처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되게 미묘하기도 하고 중요해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뭐 결론은 이제 한국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돼라는 건데 미국장은 뭐 알아서 대응하셨죠. 미국장까지 제가 이제 커버하기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물론 뭐 언젠간 커버해야겠죠. 그냥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아직 좀 시스템이 덜 갖춰져 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서 근데 미국 시장 곧 다뤄야죠. 미국 시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풀 세팅은 아니고 그냥 네 그냥 계속 책상에 있었죠. 뭐 좀 자다가 일어나다가 졸다가 뭐 시장 보고 근데 오늘은 뭐 볼 가치가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묘하네요. 아 미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와, 저는 목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더 빨리 왔어. 마치 지난주에 저는 목요일에 급락이 나와서 목요일에 이제 뭐랄까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마치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에 다시 서킷이 걸린 것처럼 하루씩 빠르네요. 그래서 나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아마 쇼진영도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쇼진영은 아니고 제가 볼 땐 약간 그쪽도 그 미련 미련하고 있는 미련을 남긴 포지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뭐 이게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니까 본장 끝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고 선물까지 뭐 그 애프터까지 생각하면 사실 미국장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죠. 아시아장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도 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S&P 500이 2% 상승해서 전고점 뚫었죠. 네. 뭐 다우는 어제 뚫었고 당연히 오늘 또 다우는 새로운 고점을 갱신한 거고 S&P 500도 이게 본장 차트니까 시작하면서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지. 시작하면서 떠서 시작해서 시작이 이제 시초가 자체가 잠깐만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시초가 자체가 뭐랄까 고점을 아예 돌파해서 시작해서 봉 보시면 그 장중 내내 강해졌어요. 장중 내내. 이거는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숏이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처럼 계속 장중 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롱 쪽이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니면 쇼커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종가가 거의 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 선물이 볼까요? 잠깐. 선물이 조금 슬로우한 거 보니까 뭐 한 이 정도에서 S&P 500은 2%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89%가 상승해서 나스닥은 이제 고점은 아닌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여기 121선을 딛고 한 번, 두 번, 5 영업일 만에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육박한 거죠. 한 3% 정도, 나스닥은 3% 정도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나스닥 100 선물은 3.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은 이제 큰 주식들이 더 많이 상승한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나 뭐. 그래서 미국 주식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퍼스케일러도 상승했고 반도체주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로 이렇게 분류한 거의 모든 주식들이 상승했고 팔란티어는 29%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팔란티어나 얼마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그렇게 엄청난 뭐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발표 시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구글이 발표될 때는 시장이 별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고 그 뒤에 나온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AI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역시 나쁘지 않았고 조금 시장이 좋아하는 게 조금 있었고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돌았죠. 롱으로. 그래서 시너지를 낸 거죠. 시장도 이제 롱으로 돌았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돈 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근데 팔란티어가 29% 상승했지만 사실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데서 상승한 거라서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이제 뭐랄까 그동안 계속 짓눌리면서 하락했는데 어떤 도망갈 구석 또는 여기서 새로 살 구석 요 아래에 있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한번 위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좀 고무적이긴 한데 저 이제 팔란티어한테 엄청난 팔란티어 상승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새벽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팔란티어를 비롯한 어떤 그동안 짓눌렸던 회사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오라클도 그렇죠. 오라클 어제 위에서 또 3% 상승하고 있고 오라클이 어제 10%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3% 상승하고 있고 근데 얘들이 이제 막 엄청 강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쇼커버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쇼커버 플러스 저가 매수 이런 표현 별로 전 저가 매수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저가라는 게 이제 낮은 가격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가 낮은 가격이야? 가격이라는 건 사실 그때그때 종가나 그때그때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데 어쨌든 낮아 보여서 그런지 좀 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여기로 들어왔죠. 그죠? 여기 지난번 4월에 저점을 위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라클도 좀 안정적이다. 아마 곧 오라클이 왜 안정적인가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어제에 이어서 1.8%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팔란티어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랑 좀 비슷하죠. 느낌 보시면 그죠?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 약간 잘 못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 짓눌려 있던 표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눌려 있던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되지 않던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좀 걔들이 먼저 올랐죠. 사실은 메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올라갈 동안에 반도체주가 짓눌렸고 이건 정확히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포지션 반대였고 물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AI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를 매도하진 않았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서 반대로 롱숏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게 언와인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시타델에서도 뭐 괜찮은데 7월엔 잠시 짓눌린 거다. 이 얘기는 뭐 공개적으로 내가 그 포지션 받았고 나 시타델이야
라고 한 겁니다. 나 시타델인데 뭐, 뭐 나랑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포지션 받았다니까 라고 이제 튀어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계속 밀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어제 지표 추적자에서 계속 미묘하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미묘해.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가격 조금 보고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가격이 그럼 왜 이렇게 변한 거야라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 강했고 하이퍼스케일러도 괜찮았고 또 하이퍼스케일러 플러스 AI 관련 기타 등등도 짓눌려 있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애플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오늘은 약간 아마존 어제 급등한 아마존 빼고는 조금 다들 조금씩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한 3% 정도 상승하는 거 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반도체 국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반도체 8% 정도 상승 중이고 차트는 근데 보면 여전히 이제 하락 차트 중에서 바닥을 더 급락하지 않고 이제 위로 좀 붙은 거죠. 21, 2평에 닿았기 때문에 뭐 약간 희망은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이 미국 시장에서 수목금 상승하면 이걸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좀 위쪽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더 급락까지는 안 갔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1 2평까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121 2평이 걸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바로 21 2평에 붙은 거고 다시 아래에서 따라 붙은 거고 샌디스크는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아니네요. 이거 제가 안 바꿨네요. 샌디스크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직접 차트로 가서 보겠습니다. 잘 졸면서 만들었더니 졸면서 만든 건 아니고 약간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주식 차트가 여기 있네요. 샌디스크 보겠습니다. 샌디스크 차트고요. 이 친구도 이제 더 하락하진 않고 약간 지금 10% 정도, 11%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21평에 붙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요 빨간 선이 21평인데 아직 1478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1429라서 아직 거기 붙진 못했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샌디스크 얘도 주봉에 살짝 걸려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도체가 이제 뭐랄까 하락이 저지된 거지 다시 급반등한다. 그 하이퍼스케일러처럼 아마존 잠깐 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갔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튀잖아요. 이 타점이 아마존보다 좀 낮아서 그렇지. 이렇게 아마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고점을 뚫으면서 가는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버티기 시작한 거죠. 샌디스크도.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고 뭐 그래서 그 컨덕터 이것도 속슬도 지금 보여지기로는 24% 정도 상승했고 QQQ도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루 얼마인가 보자. 코루도 21% 정도 상승했네요. 물론 이게 그대로 한국 시장에 재현된다고 그만큼 다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간 선물을 보면 한국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입니다. 보면 한 5% 정도 어제 한국 선물의 종가 대비 5% 정도 5.7% 정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야간 선물도 60분 봉으로 보면 뭐 나스닥이랑 비슷해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1시간 거의 1시간도 밀린 적이 없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봤죠. 미국장 엄청 강했다.
미국장은 강했는데 골고루 강했다. 반도체가 뭐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엄청 강하긴 하지. 반등인데 사실 더 강한 건 하이퍼스케일러였다. 그리고 눌려있던 게 급등했다. 눌려있던 게 급등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쇼커버일 수도 있고 비워놓은 걸 채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한국도 약간 쇼 쪽이었죠, 그죠? 쇼 대상이었고 그리고 비워져 있고 그리고 개인도 좀 많이 비워졌고 물론 어제 오늘 샀긴 하지만 외개인이 그래서 좀 걸린 건 있어요. 최근에 외개인들이 사가지고 한 10조 정도 8조에서 10조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오히려 개인이 파는 게 더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은 이 정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항상 매크로 지표 추적자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이 왜 움직였어? 그러면 이제 주식이 그냥 움직였어. 실적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그냥 주식이 움직였구나 이게 아니고 사실 어제 굉장히 큰 재반 여건들 우리가 맨날 지표 추적자하면서 보는 것들 중에서 WTI 5% 하락했고요. 뭐 이란하고 미국이랑 협상한다고 하죠. 믿진 않아요. 믿진 않은데 믿진 않지만 원유가 반응했다는 건 보여요. 이건 확인되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원유가 하락하면 우선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어제 하락했습니다. 5bp 정도 하락했고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했죠. 근데 왜 금리가 하락했냐면 4.6대로 내려왔어요. 4.73이었다가 지금은 4.6이고 물론 4.5 정도가 더 내려가야 하지만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어제 아침 시황 때도 말씀드렸고 연준이 이제 드디어 등판했다기보다는 이제 멱살 잡고 끌려 나온 거에 가까운데 연준이 이제 MBS라고 모기지 채권이랑 국채는 사는 건 이제 멈췄고 계속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연준이 시장에서 달러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일본 엔화를 강하게 암드 나락갑니다가 뭐야? 네. 웃으십시오. 암드 나락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락가는데 왜 제가 웃어야 되는? 어쨌든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를 팔아야 돼요. 근데 BOJ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가 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팔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연준에 있는 FEMA라고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레포예요, 레포. BOJ가 가지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연준 계좌에 있습니다. 그거를 연준한테 주고 맡기고 달러를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물론 이자는 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하나가 미국 국채를 파는 게 아니니까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의 달러 공급.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달러 공급이 남습니다. 금리 하락, 금리 상승하는 걸 막고 시장의 달러 공급. 이거는 뭐 거의 QE랑 똑같은 효과. 그리고 언제 만들었냐면 코로나 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로나라는 엄청 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만든 비상 체제를 지금 코로나도 없는데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끼워주지도 않았어. 우리는 이 피마 계좌에 못 들어가요. 미국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친하고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만 이걸 터줬거든요, 계좌를. 일본 중요하지. 근데 지금이 코로나급이냐는 거죠. 코로나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만든 어떻게 보면 임시 제도를 사용했어. 그거는 이제 베센트 정도 되니까. 베센트는 이제 이쪽 전문가니까.
그리고 연준한테 물어봤겠죠. 이거 이거 코로나는 아닌데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케빈 오씨가 오케이 한 거죠. 케빈 오씨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제도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느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미국 국채 금리를 하락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정도 진심이면 달러가 정말 많이 공급되겠구나라는 거. 매미가 아직도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케비너 씨가 말한 거에 비해서 어쩌면 그냥 이번은 약간 접어준 걸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생각하기 싫은 건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일본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인데 일본에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연준이 나섰고 연준이 내가 손들고 자 내가 할게요는 아니었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준 거고 오늘은 아침이 되니까 또 굉장히 건강하네요 매미가 좀 갈아야 왜 여기서 자꾸 맨날 우는 거야 불을 켜서 그런 것 같아요 불을 켜면 불빛에 이끌려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막 신경 쓰이진 않으시죠 쫓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저 벽에 붙어 있어요 바깥쪽 벽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가 어느 정도로 돌아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연준이 자기 자산 발표할 때가 있는데 대조표 발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2주마다 또는 1주마다 하는데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쇼시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쇼시야. 주식 엄청 쇼쳐놨어. 그리고 막 메모리 반드시 쇼쳐놨어. 그리고 금리는 당연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금리도 하락하고 원유도 하락하고 달러도 약해지고 그리고 유동성이 막 공급돼.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시 막 강해져.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한국이 레버리지 ETF 막 맞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숏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다 먹었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차트를 이제 거꾸로 돌려보면 코스피 차트 거꾸로 돌려보면 이제 빠지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숏 치는 쪽은 그렇게 길게 안 봐요. 사실 지난 7월 굉장히 많이 먹었고 저는 숏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네이키드 숏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숏이라고 표현했지만 비워둔 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비워둔 곳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담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개인분들도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못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충분히 못 담았다라고 느끼잖아요. 기관들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3분기에 쇼부 보려면 8월 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하락하던 상승하던 8월 15일까지 8월 중순까지 채워 넣어야 8월 9월 먹어서 9월 말 정도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참 늦어요. 9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때 살아남아야 4분기에도 돈 받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급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기관은 외국인도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가격은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상승해서 시작하겠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갭상,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비해서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랄까 구체적인 전술을 좀 생각해 보는데 제 생각이에요. 사실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코스피 보시면은 어제 야간 선물을 감안하면 6,670일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5% 상승했으니까 코스피 지수도 한 5% 상승한다고 치면 6,671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9% 상승이죠. 그러면 20일 이평이 한 6,700이니까 뭐 근처까지 붙는 거긴 해요. 근데 여기 일봉이고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 떠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을 텐데
모양은 보시면 여기 이 볼린저 밴드 디테일하게 보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오므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1이평이 이제 121선 2평을 뚫은 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리고 보조지표도 보시면 요 아래까지 쭉 밀렸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특히 얘가 MACD는 이제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죠. MACD 여기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차트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나 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지수 기준으로 오늘 4에서 5% 정도 코스피가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1% 오르냐 4% 오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1, 2%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현물을 얼마나 사냐입니다. 옵션이나 선물은 사실 장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장중에도 계속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장 끝나야지 선물이나 옵션을 가지고 외국인의 어떤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누적으로 봐야 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가장 제 경험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포지션에 대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는 코스피 현물에 대한 순누적 매수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선물이랑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도 났더만 뭐 우리나라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어떤 그런 디폴트 또는 엄청 급락하는 거에 대한 옵션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일상적입니다. 사실은 그 뭐랄까 CDS나 이런 것처럼 몇 퍼센트 터치하고 이런 것들 옵션 거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선물 포지션 말고 옵션 포지션은 확실히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목요일에 하락할 걸 염두에 둔 포지션들이 꽤 있죠. 외국인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만약에 산다. 오늘 8시에 넥스트 시작인데 넥스트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10시, 11시 정도 됐는데 외국인이 뭐 한 3조 정도 사고 있다. 그러면 뭐 장중에도 좀 베팅해 볼 만한데, 제가 이제 타이밍이라고 한 게 타이밍이 좀 빨리 왔어요. 저는 사실 목금 정도면 외국인 순매수를 보고 좀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요일이라서 목금에 또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런 장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외국인이 사면 좀 편안하게 매수를 따라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수요일이야. 아직 2영업일이 남았어. 미국은 3영업일이 남았어. 그래서 주간으로 좀 강하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외국인이 막 5조를 사.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럼 목금에 또 팔 수 있는 외국인 물량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약간 중언부언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오늘 한국장은 강할 테고, 한국장은 또 반도체 위주로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처럼 반도체 말고 다른 주식들도 강할 수 있긴 한데, 둘 다 강하면 한국장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7, 8%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뭐 2조, 3조 사고, 뭐 과하면 5조 원 정도 사고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목금에 쳐맞더라도 따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위쪽을 많이 보고 많이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많이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천까지 상승하면 10%인데 오늘 따라 들어간 거는 뭐랄까, 먹겠다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안 들어가면 그럼 언제 살 거야? 내일이랑 모레 뭐 또는 다음 주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잃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 오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막 많이 팔어. 그러면 저는 조금 안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5% 상승한다고 해도 종가에 거의 3시 10분이 됐는데 막 5% 상승하고 있어. 코스피가 엄청 강할 것 같아. 근데 외국인이 막 5조 팔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어제 산 거는 다 차익 실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 근데 약간 페이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도 끝까지 내일까지 한번 밀어붙이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일 또 강해져. 그럼 외국인이 내일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숏이 이제 또 쫄리니까. 그러면 내일 사면 돼요. 내일 강해지고 내일 외국인이 또 사면 그때 사면 좀 편하네. 오늘 약간 미묘한 타이밍이에요. 미묘한 타이밍. 근데 뭐 국내는 뭐 정책적 상황 또는 분위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바닥을 뒤지는 느낌이 들죠. 그죠? 심리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지졌습니다. 네. 제가 PD수첩 나오고도 보셨을 거고, 또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 분들 조금 만나거나 유튜브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롱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꺾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어떤 자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떤 그걸 넘어서서 반성을 하시는 걸 보고서 이것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윤쌤께서도 조금 이제 뭐 살만하다라는 스탠스고, 저는 이제 가치는 잘 모르겠고, 트레이더면 안 판다. 난 절대 안 판다. 이 아래선. 왜냐면 뭐 아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죠? 여기서 밀어서 먹을 자신이 없어요. 뭐가 엄청난 게 터지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이벤트 스케줄을 쭉 보면 까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안 깐다. 그러면 사거나 가만히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 보니까 사겠죠.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막 올라가고 이러는 게, 저는 여기서 좀 더 밀려주면 니케이도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케이 어제 강해져가지고 미국 주식도 강하니까 니케이 깔 타이밍을 좀 잡았나 싶었는데 공조 같은 걸 해가지고 짜증내 죽겠어요. 저는 항상 니케이를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많이 빠지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코스피가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치면 코스피는 그렇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피는 정리가 되셨죠. 한국장은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3% 이상 상승할 거다. 코스피가. 그리고 장중에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양봉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5% 시작, 갭상을 5% 시작하는 건 되게 특이한 일이긴 한데, 갭상을 5%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안 밀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그런 경우에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뭐 알아서 하시죠. 오늘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하지만 코스닥은 따라 사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가 강해져도 코스닥은 따라 사지 마시고 다시 아래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오늘 코스닥 개별 종목 막 강해질 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다시 그 게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근거 없는 돈 놓고 돈 먹게 하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그나마 실적이란 어떤 지지대들이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없어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그렇게 이제 고생했는데 또 코스닥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물론 다른 분이실 수 있지. 돈이 많으신 분은 이제 코스닥 가지고 개인이 밀면 밀립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오늘 뭐 850도 갈 수 있어. 뭐 그래봐야 뭐 8%밖에 안 되는데, 완전 빈집이잖아요.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용 다 끝났고, 코스닥은 신용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나는 거기 참전하지 않겠다. 저는 거기에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700에 사서 780에 팔면 만족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대세장을 먹고 싶진 않아. 먹어도 좀 꺼림직하다고 할까.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종목 조금 보죠. 해외 선물 이게 미국채 10년인데 미국채 10년도 이렇게 0.43% 강해졌습니다. 선물이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장중 내내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선물 보니까 대부분 장중 내내 같은 방향을 유지하더라고요.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봉입니다. 호주 달러. 그러니까 어제 내내 어떻게 보면 숏 스퀴즈 당한 거고 롱도 그냥 꾸준히 올라. 사실 숏 스퀴즈는 아니고 얘도 60분 봉 보시면 쭉 그냥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롱이 그냥 쭉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금도 어제 그랬죠. 중으로 중간에 LMA랑 엮여가지고 LBMA랑 엮여가지고 끝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리스크 선호될 때 올라가는 주식이나 커머디티들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간으로 더 밀렸네. 그새 아직 선물장 안 끝났으니까. 근데 원유는 이때 한번 훅 밀려가지고. 그래서 리스크 선호,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또는 이제 주식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별 주식 차트 좀 볼까요? 그 전에 해외 주식 차트 몇 개만 볼까요? 해외 주식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KB증권 그에서 제가 알번역기 이걸로 한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회계적 기법을 써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좋게 만들었어요. 되게 창의적이었지만 어쨌든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아졌어.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다른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 하이퍼스케일러가 다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이나 또는 나스닥도 상승한 건데 그래서 그 보고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보고서들도 있는데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실적 숫자로 이제 뭐랄까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미국은 주주들한테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보시면 주간으로도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500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494달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체질적으로 엄청 달라진 건 아닌데 아마 마인드셋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중요하고 일봉으로 또 뭐 구글 정도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도 다시 올라가서 어제 1.45% 상승했고 키오시아도 이제 근데 얘는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은 엄청 빠지고 반등하고 있는 거고 메타는 어제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 쉐브론도 좀 올라가다 말았고 세일즈포스 이쪽이 좀 올라와요. 특이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쪽도 뭐 차트는 좋아졌는데 그렇게 사고 싶진 않죠. SK하이닉스 ADR이 어제 한 5% 정도 올랐는데 정확히는 5%, 좀 빠졌네. 아까는 한 6, 7이었는데. 그래서 뭐 계속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좋다. 한국 시장에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시작할 거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차트가 아침이라서 좀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어제 여기서 끝났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157만 7천 원이었는데 5% 위면 7% 정도 위면 이제 166만 원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13%인데 21이 평이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쩌면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최소한 5%겠죠. 근데 물량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팔고 싶은 물량들이 좀 있고 2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못 가겠지만 180만 원 정도까지는 언제 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딩하는 거 아니고요. 그럴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막 분위기 이제 느끼셨죠 분위기.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이퍼스케일러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플레이가. 걔들은 뭐 계속 강한데 뭐 돈도 잘 벌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선 이쪽에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121선을 지금 그러니까 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을 거다 아마 21위 평이 요 정도니까 180만 원 정도니까 요 안에 있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여기서 놀 거다 169만 원 정도에서 178만 원 사이에서 놀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 친구도 이제 아직 121선을 못 뚫고 올라갔지만 이 친구도 아마 5% 위니까 5, 6, 25만 4천 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21평이 25만 원 초반인데 이 정도 상단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잡지만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더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사야 돼요. 외국인이 사야지 뭐랄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믿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안 사면 믿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격적인 움직임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당분간은 그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외국인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못 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안이 이제 추절, 중추절 또는 이제 추석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긴 휴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뭐 10월까지 계속 변동성 커지는 슈퍼시전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하게 시작하면 외국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이 안 사면 조금 그렇고 만약에 외국인이 안 사고 하락해 장중에 하락해 그러면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차익 실현은 제가 아직 권고드리지 않고요. 저는 오늘은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차익 실현 어제 좀 산 사람들만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파시겠죠? 개인분들은. 그 정도? 네, 펀더멘탈은 기업 실적은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좋고 근데 특정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만 좋아요. 경제 성장률도 일부만 좋아요. 전반적인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좋아요. 금리는 여전히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해서 달러를 팔 수 없을 정도로 의외로 글로벌 유동성은 좀 말라가고 있어요. 매크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주식이 좀 빨리 반응해서 많이 짓눌렸고 그게 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튀고 있다 매크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매크로 상황도 그리고 뭐 금요일에 고용지표도 나오니까 좀 늘어지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좋았고 한국 시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론 이거는 8시 40분에 달라질 수 있어요. NXT 보고 또 아마 아침 되면은 한국에서 정책 뉴스도 좀 날 수 있겠죠. 오후에 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장중에 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 생각엔 타이밍상.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에 마법사라고 쓴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저는 원래 약간 종가나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미묘한 타이밍. 어쨌든 한국 시장 강해졌는데
외국인이 오늘 3시쯤 봤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어. 근데 2조는 넘어야 돼요. 뭐 애매하게 0.3조, 뭐 3천억 매수는 큰 의미 없고 2조 원을 순매수야. 그러면 종가, 그러니까 3월 3시 반? 뭐라고 하죠. 뭐 어떤 분은 오후 8시가 종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직 인정 못 하겠고 NXT가 본격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장 종가에 사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장중에 외국인이 1조 정도 산 거는 다시 장중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샀다고 하려면 종가쯤에 외국인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같은 날은 2조 이상 사야 되는 거고. 하지만 뭐 1조 산 것도 산 걸로 치죠. 어쨌든 강해지고 외국인이 사면 산다. 강해졌는데 외국인이 판다? 가만히 있는다. 약해졌는데 외국인이 판다. 그것도 가만히 있는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이 팔면 파는 거네요. 그럼 외국인이 팔면 가만히 있는다네요. 그리고 비중도 저는 만약에 이제 오늘 평소에 내가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막 흥분해가지고 또는 평소에 나 같으면 뭐 10을 샀어. 그럼 저는 살 조건이 만족되면 강해지고 외국인이 사면 20 정도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차피 베팅할 거면 내일 깨지더라도 확률상 평소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신 분들 있습니다. 물리신 분들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돈 땡겨서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메이크업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또 터지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락해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면 곤란하실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좋아진 게 없어요. 차트는 여전히 하락 차트고 매크로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반등일 뿐이고 여기서 또 물 타가지고 또 평단에 올라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사면 되고 비중 조절하신 분들이 좀 문제긴 한데 아직까지는 삼성 반도체를 버리고 반도체 대신 다른 거를 사는 걸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제부터 뭐 변압기 들어가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코스닥도 좀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변압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다시 장이 안 좋아지면 그쪽이 또 두드리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성에 안 차더라도 반도체에 여전히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순환매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텐션이 낮은데 그죠? 하지만 뭐 아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조금 쉬다가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요. 아침 먹고 이따가 8시 30분 정도에 저도 다른 뉴스 좀 더 보고 종가를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르면 좋죠, 그죠? 저는 좀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좋아하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작전 타임을 안 하니까 자꾸 미국 시장이 요즘에 난리네요. 어쨌든 잘 대응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중에 급락하더라도 장중에 하락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놀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쇼 쪽이 좀 놀라는 상황인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반응하셔야 되고 트럼프 말은 쌩까면 된다. 알았죠? 트럼프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WTI를 보는 게 훨씬 더 정보로서 가치가 있어요. 5시 49분 이제 일찍 일어나신 분들 아침 드실 거고 어제 일어나서 미국 포트폴리오 보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출근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조금 있다가 8시 이때쯤이니까 3시간 후네요. 3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장 시작 직전에 생각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늘 대응이고요. 물론 이번 주까지 본 거긴 하지만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단타 전술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히는 단타는 아니고 포지셔닝이죠. 약간 소심한 포지셔닝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펀더멘털이랑 장기 추세 보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뵙고요. 저도 이제 잠 좀 깨네요. 세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